충분히 내가 봤을 때 너는 이미 프로가 될 수 있는 실력이 되어 있는데 스윙을 내가 애초에 너는 확신을 갖고 가르쳤고 공을 잘 치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를 믿어. 프로입니다. 와, 자, 박수. 제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 골프 친 지 4년 만에 예선전을 통과하고 나간다는 게 사실 저보다는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는 오비가 절대 나지 않아요. 내 구질이 페이드인데 페이드가 항상 상상을 해야 돼. 코스에 시합을 나갔을 때 분명히 갑자기 이상할 때가 있어. 왜 안 휘어지고 왼쪽으로 직방으로 가지?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를 미리 예상을 해야 돼. 크게 휘어지는 앞바람 형태에서 우리가 바람 부는 걸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바람 부는 상황, 바람을 확인하는 방법을 4가지 방법으로 내가 알려줄게. 4가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프로와 이경빈. 네, 이경빈 선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 저한테 가장 골프를 오래 배웠고 골프를 처음부터 배운 선수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골프 스윙의 이론을 제 스윙보다 이 선수가 더 잘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제가 그립부터 스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제가 작전으로 처음 골프 배울 때부터 저는 너무 훅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너는 무조건 페이드를 쳐서 이 페이드를 마스터하자 라는 걸 가지고 했고, 골프한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이제 한 4년 정도?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금 22살. 22살이고요. 오늘 초대한 이유는 지금 프로 선발전을 2번째 출전을 했는데, 전반기에 예선전을 통과했고 본선전에서 탈락을 했고, 지금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한 번 더 있는데 예선전 통과한 상태고, 예선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선전에 좀 네. 최대한 네, 멀리 보낸다는 생각보다는 네, 똑바로 페이어웨이만 보낸다는 생각으로, 네. 그린에서도 네. 딱 버디할 생각 안 하고 투펀만 해서 아. 파만 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오케이. 요즘에 예선전 몇 타 정도 치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막차 탔으니까 네, 몇 제가 명 나와서 몇 명까지 들어갔죠? 2,500명 중에 이제 50명이니까 2,500명 중에 50명 되는 거. 야, 근데 골프 친 지 4년 만에 예선전을 통과하고 나간다는 게 사실 저보다는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골프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쳐야 프로 선발전 나가서 예선 통과할 수 있다. 아무래도 거리가 저는 네.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니라서 네. 똑바로 치는 거를 키랑 최대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죠? 제가 한 70에 60 정도. 아, 70에 60kg 정도. 네. 키가 170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뻥을 좀 친 것 같은데. 조금 넘어요, 조금. 네, 170에 60kg밖에 안 나가요. 자, 보시다시피 공은 항상 저렇게 왼쪽 출발해서 페어웨이로 들어갑니다. 이 선수는 오비가 절대 나지 않아요. 제가 같이 쳐보면 한 3라운드에 한 번 나갈까? 그죠. 3일에 한 번 정도? 네. 그러니까 티샷에 대한 걱정은 아예 없는 상태에서 골프를 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프로님한테 배워서 그런지 네. 지금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어떤 볼을 쳐도 페이드가 나기 때문에 네.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치는데, 아, 네. 저는 좀 치고 나서 좀 이렇게 쭉 뻗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치긴 하는데.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페이드를 치려고 하다 보면 네. 페이드에 또 안 좋은 게 있잖아, 사실. 아, 그죠. 뭐 페이드 하다 보면은 공이 슬라이스 바람 불 때 공이 날려버린다든지, 그죠. 내가 왼쪽을 보고 치는데 왼쪽으로 아니면- 직방으로 간다든지. 내 구질이 페이드인데 페이드가 항상 상상을 해야 돼. 코스에 시합을 나갔을 때 계속 내가 예상대로 가면 좋은데 이틀을 시합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갑자기 이상할 때가 있어. 왜 안 휘어지고 왼쪽으로 직방으로 가지?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를 미리 예상을 해야 돼. 슬라이스 같은 구질이 나왔을 때 너무 많이 휘어지고 거리가 너무 안 나가 버릴 때, 경빈이는 크게 휠 거니까 그죠.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한번 얘기해 볼게. 바람을 한 5 정도 미터 퍼 세커로 5, 한 7 정도? 네. 오케이. 그러면 5는 좀 세니까. 약할 것 같아서 네. 센 바람 생각해서 오케이. 영암이 아무래도 영암이 바람이 세니까. 네, 그죠. 한 2클럽씩은 항상 음. 생각하고 쳐야 되는 곳이라. 느껴져야 돼. 네. 가상이지만 맞바람이 불고 있다, 몸소 느껴지고 이 맞바람 불 때 어떻게 칠 건지.
오케이. 몇 개 더 쳐볼까? 그동안 이렇게 슬라이스 바람으로 앞바람 형태로 부르면 어떤 거 생각하고 쳐? 좀 확실히 방향을 왼쪽을 많이 보고 치고 좀 스핀량을 생각하면서 치긴 하는데 아무래도 스핀량이 제가 조절하는 게 제가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낮게 치고 티도 좀 낮게 꽂고 왼쪽을 많이 보고 치긴 하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좀 낮게 치는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 바람의 방향이 강도가 좀 약하다. 다시. 네. 너무 잘 치는데 무조건 이번에 난 된다고 봐. 아, 제가 긴장만 안 하면 이런 볼이 이제 나오는. 봐봐.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커브가 좀 세졌잖아. 바람 세기가 크니까. 네. 봐봐. 이렇게 공이 크게 휘어지면 이거 거리가 지금 220밖에 안 나가는데 이러면 분명히 또 롱아이언 잡고 그죠. 오비는 안 날 텐데 계속 파 세이브 하기가 힘들어지고 보기를 연달아 나가면 이제 경빈이는 스코어가 더블 트리플은 안 나와요. 이 친구는 더블 트리플 뭐 양파 이런 거 절대 안 나오는데 그죠. 보기를 연달아 쫙 쳐버리는 거지. 무너지면. 그래서 그 스코어를 대량 득점을 해버리는데, 그래서 크게 휘어지는 앞바람 형태에서 우리가 바람 부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바람 부는 상황, 바람을 확인하는 방법을 4가지 방법으로 내가 알려줄게. 4가지. 4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잔디를 던져보는 거. 아, 그치? 잔디. 잔디를 던져봐서 이 시계의 방향으로 따졌을 때, 내가 던졌을 때 시계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이 잔디가 날아가는지, 측면으로 날아가는지, 뒤로 날아가는지, 이걸 보면은 내가 바람의 형태를 알 수가 있겠지. 사실 잔디를 던지는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잘 안 느껴질 때, 내가 몸소 느껴지지 않으면 바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때 내가 있는 쪽에 던지는 거, 이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내가 주로 파3에서 많이 확인하는 거는 깃발 방향. 아, 깃발. 왜냐하면 나 있는 쪽보다 홀에 떨어지는 쪽에 바람의 방향이 다를 때가 있거든. 그걸 항상 알아야 돼. 그래서 나인 쪽에 던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공은 떨어질 때 많이 타니까 공이 깃발 방향을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은 해저드나 벙커 있는 위치를 봐야 돼.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코스 설계가 달라지는데, 벙커가 있는 쪽으로 만약에 벙커샷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 모래가 날아가지 않는 방향 쪽으로 설계를 하거든. 그 위치를 생각하고 벙커를 설계를 해. 바람이 아무래도 항상 불면은 벙커에 있는 모래가 없어지니까. 그렇지. 그걸 채워놔야 되는데. 그렇지.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벙커를 설계해 놓으면 그렇지. 벙커에 있는 모래가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벙커 위치를 보고 대략적으로 이 홀은 항상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구나. 모래가 날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바람 부는 게 있기 때문에 모래를 이렇게 벙커를 설계해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쳐야 돼. 그러면 턱이 높은 쪽에 아무래도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그렇지. 그렇겠지. 턱이 높은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만들겠지. 특히 그런 영암이나 바람이 항상 많은 데는 그런 곳을 엄청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각적으로 내 몸으로 느껴야 되겠지. 감각적으로. 사실 많이 필드에서 많이 느껴보고 해야 되는데 한 6 정도의 바람이니까 그 바람에서 최대한 안 휘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자, 바로 페이드를 치면서도 경빈이는 몸 전체가 왼쪽을 보고 있잖아.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핀량을 낮추려면 이 무릎의 방향이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와야 돼. 아, 무릎의 방향 가운데로. 그렇지. 경빈이는 무릎의 방향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 스핀을 낮출 줄 모른다 했잖아. 당연히 클럽이 내려가는 객도가 나오면 어떻게 돼? 찍혀 맞으니까. 찍혀 맞으니까 타오르겠지. 그러니까 티를 낮추는 건 사실 별로 큰 도움이 안 돼. 다운블로를 본능적으로 쳐버리니까. 탄도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백스핀을 올리는, 백스핀을 낮추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 티는 사실 나는 많이 안 낮췄으면 좋겠어. 탄도를 진짜 낮추고 싶지 않으면. 스핀을 낮추고 싶으면 티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던 대로 하고, 발도 오픈 스탠스 다 서. 근데 무릎의 방향이 이렇게. 자, 발은 이렇게. 왼쪽 보고 있는데 오픈 스탠스 섰는데 무릎의 방향이랑 골반의 방향을 이렇게 놔두면 얘의 느낌은 페이드는 나지만 드로우 느낌이 살짝 나기 때문에 스핀을 낮출 수 있거든. 스핀량 낮게. 오케이.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이런 느낌에서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무릎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골반까지도 같이 같이. 무릎 그 상체는 너가 편하게 놔두고. 좋아.
이 바람 되게 센 거거든. 이거는 스트레이트로 치는 사람도 쳤을 때 이 정도는 휘어. 완전 좋지. 지금 바람이 이렇게 세도 스핀량이 1900. 그렇지. 스핀량이 확 떨어졌는데 이렇게 앞바람 부는 데서 아까 앞바람 안 불 때보다 거리가 더 나간 이유가 스핀량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골반의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 2000 중반대에서 그리고 바람 불 때 한 가지 더 조언을 주면 지금 여기는 가상의 바람만 설정을 해놓고 실제로 너가 몸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그죠. 실제 가면 너가 몸이 어떻게 돼? 흔들리겠지. 네. 흔들려. 그래서 더 내가 무릎의 방향을 이쪽으로 옮기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이 급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공방향으로 덤비거든. 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몸이 열리겠지 이렇게 왼쪽으로.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발은 열려 있지만 무릎의 방향과 골반의 방향이 약간 닫혀 있는 느낌. 발보다는 그지? 발은 열려 있으니까 타겟 방향 열려 있으니까 닫혀 있는 느낌이 되니까 너가 왼쪽으로 이렇게 덮이기가 쉽지가 않아. 이해됐어? 네. 발은 열어도 돼? 이 골반이랑 무릎은 최대한 지켜주는. 그러면 너가 백스윙해서 다운스윙을 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스윙을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쳐봐. 한번 쳐볼게요. 확 덮여서 찍어 눌리는 스핀이 안 올라가니까. 확실히 스핀이 안 올라가니까 공이 날리지가 않잖아. 바람이 이렇게 세도. 네. 그지? 아예 약간 들어오시는 느낌으로 해보려 하니까 골프를 잘 치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어? 너가 막 덜덜 떨린다고 했잖아. 네. 퍼팅도 떨린다고 했잖아. 그러면 누구나 다 떨거든? 안 떠는 사람 없어. 나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골프를 잘 치는 사람도 다 떨려. 근데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떨리는 거는 칠 수가 있어. 근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계속 덜덜 치면은 계속 무너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홀에도 덜덜 떨릴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 동작만 하면 무조건 페이드가 나. 혹은 내가 이것만 방지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치면은 덜덜 떨리는 상태에서 경기를 해나갈 수가 있어. 오케이? 네. 퍼팅도 마찬가지고 그걸 하나의 큐만 갖고 치면 돼. 그날의 딱 큐를. 오늘은 뭐 바람이 없으니까 나의 구질을 믿고 칠 때 내가 페이드를 이 느낌으로 쳤을 때 항상 난다. 그거만 믿고 가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 믿고 계속 했는데 갑자기 실수가 확 나왔어. 그러면 또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밀고 가. 충분히 내가 봤을 때 너는 이미 프로가 될 수 있는 실력이 되어 있는데 너가 구력이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주니어 선수 출신도 아니고 너가 골프를 늦가기로 배웠으니까 이거를 기적적으로 통과하는 건 내가 봤을 때 기적인데 이미 실력은 되어 있어. 근데 만약에 탈락을 한다면 너의 경험이 부족한 건데 그 경험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쌓이냐면 확신. 그치. 근데 너는 내가 봤을 때 스윙을 내가 애초에 너는 확신을 갖고 가르쳤고 공을 잘 치게 만들어 놨으니까 뭐 이제 연습 라운드 나가도 언더파도 칠 수 있는 실력이 됐으니까 너를 믿어. 오늘 출연해줘서 고맙고 3일 뒤 오늘 며칠이지? 이제 29일? 30일? 오늘 촬영 날짜가 7월 29일인데 본선전이 언제지? 이제 8월 1일. 8월 1일과 2일 그 KPJ 프로 테스트니까요. 결과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통과하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말고 네. 어차피 편한 마음으로 해도 되는 게 이제 골프 4년밖에 안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선을 계속 전반기도 통과하고 하반기도 통과한다는 건 이미 실력은 검증된 거다. 너의 그냥 그 포부 그것만 중요하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프로와 2%입니다. 와, 자 박수. KPGA 회원 증명서. 갖고 왔어? 네,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님 만난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프로님 만났죠. 이제 KPJ 프로까지 우리가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잖아. 그러니까 프로가 되기까지 몇 번의 도전과 실패가 있었지? 프로 테스트가 한 1년에 한 3번 정도 하는데 제가 작년에 3번,
올해 이제 2번 봐서 딱 이번에 5번째 만에 통과한 거지. 제가 이번에는 이제 6등으로 1400명 중에 6등. 6등. 필드를 사실 몇 번 정도 나갔지? 계산을 해봤잖아 우리가. 그쵸. 제가 좀 진짜 안 나간 편이긴 한데 선수들 치고 다 해서 한 150번 정도 나간 것 같아요. 18에 시작했으니까 사실 선수로서는 되게 늦게 시작한 건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 스윙 잡고 비거리 늘리는데 훈련을 많이 시간을 썼고 그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전주훈련 갔다 왔을 때 좀 몰아서 하고 한 달에 한 번 나가거나 2주에 한 번 나가거나 보통 이렇게 나갔었잖아. 그쵸. 그래서 시합장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총합해서 계산해 봤을 때 넉넉 잡아도 150번에서 200번 사이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프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를 했는데 드라이버, 아이언, 그리고 어프로치, 퍼팅 이 각 4가지를 효율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서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훈련을 시작했는지 좀 얘기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경빈이가 지금 키와 몸무게 공개할 수 있어? 제가 지금 71에 58kg 정도 몸무게 정말 58kg. 왜소하죠. 그러니까 진짜 왜소한 편인데 사실 처음 봤을 때는 더 왜소했었어요. 50kg 한 중반 초반이었던 것 같아. 정말 더 작고 왜소해서 네. 그래서 드라이버를 정말 세게 휘두르는 것 같은데 간신히 200 정도 나가는.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프로를 만들까 고민을 했었는데 가장 첫 번째 했던 미션이 우린 비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어. 그지? 그죠? 과거 했던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너 요즘 나이 들어서 못하나? 한 앞으로 10개, 이제 10개 정도는 요즘은 이렇게 스피드 훈련하게 가볍게 샤프트도 잘 나오고 끝이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을 때여가지고 그쵸. 경빈이한테 내가 직접 드라이버 샤프트를 헤드를 빼가지고 샤프트에다가 이 헤드 쪽에 무게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도구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해줬었잖아. 그쵸. 100개씩 연속으로 총 10세트를 해서 1000개를 하는 걸 목표로 해서 매일 휘둘렀습니다. 이 프로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 저거를 휘두르는 쪽만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백스윙 쪽도 속도를 나게 해서 바람 소리가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백스윙 속도 한번 내고 다운스윙 속도 두 번의 가속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하면서도 밸런스를 잡는 거 100개를 하면 거의 죽습니다. 근데 이거를 10세트를 이제 봐 지금 20번밖에 못하잖아요. 요즘 안 해서 그래요. 저렇게 비거리 훈련을 하다 보면 사실 방향성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중점을 뒀던 거는 비거리를 늘리면서도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스윙이 안정되지 않았고 공 방향도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필드를 나가지 않고 하루에 무조건 1000번은 공 치기 전에 이걸 시켰어요. 100번 휘두르고 그걸 10세트. 2년이라는 시간을 그걸 투자하다 보니까 어떤 게 좀 달랐던 것 같아? 만약 그걸 전 안 했으면 프로 따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지. 지금은 한 200, 한 5, 60은 나가지만 그걸 안 했으면 한 220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했던 게 뭐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드라이버를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 잡고 있으면 앞에 도와주는 친구가 한 명 있으면 드라이버를 한 번 치면 바로 다시 공 놔주고 다시 바로 치고 다시 공 놔주고 이걸 해서 이제 똑바로 갈 때까지. 그쵸. 내가 미스샷이 나오면 공을 삽을 퍼다가 추가했어. 기억나지? 그래, 너무 힘들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바로 치세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리빨리 치는데도 계속 똑바로 가고 있거든요. 이 거리도 240m 나가고 있고 이게 미스샷이 나면 저는 최소 10개를 추가했습니다. 옛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훈련하면 다시 또 감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230m 이상 치고 이거를 100개를 성공할 때까지 했지? 그쵸, 100개 이제 100개 성공시키고 3세트 3세트 이렇게 3세트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면 보통 얼마나 시간이 썼지 여기다가? 연스윙 1000번은 대략 한 2시간 정도 걸렸고 중간에 또 쉬기도 하다 보니까 하고 100번 하는 것도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밸런스와 스피드 훈련하는데 매일 3시간 반 정도는 투자했네요. 너의
가장 큰 장점은 드라이버를 정말 똑바로 치잖아. 그쵸. 골프를 5년 쳤는데 프로테스트에 예선을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게 신기한 거야. 왜냐면 거기서 이미 실력이 검증이 된 거거든. 근데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우리는 드라이버를 2년 시간을 쏟은 게 엄청 컸다고 생각하거든. 아까 한 훈련들이. 그죠. 그래서 되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는 거야. 긴장이 돼도 너는 똑바로 칠 수 있는 그 본능적인 감각이 생긴 거야. 그 이후에 이제 아이언샷과 어프로치 퍼팅에 대해서 한번 너가 얘기해 줄 수 있어? 아이언샷은 항상 페이드를 치려고 노력했어요. 응. 그 태국에 전지훈련 한번 프로님이랑 간 적이 있는데 응. 거기서 프로님의 페이드샷을 보고 이제 프로님도 저한테 이제 페이드샷을 알려주시고 응. 그게 가장 저한테는 아이언이 도움된 것 같아요. 경빈이가 지금은 이제 드로우 구질도 치고 페이드도 치지만 처음에 우리의 작전은 빠른 시간 내에 프로 되기를 되게 원했어요. 효율적으로 빨리 되기를 위해서 제가 구질을 의도적으로 완전 페이드 구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드로우는 칠 줄 모르고 프로가 되는 순간까지도 거의 페이드만 구사하고 아이언샷도 페이드만 구사했는데 페이드가 구사하다 보면 대부분 슬라이스가 많아져서 휘는 양이 많아지면 이제 거리가 줄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클럽 스피드를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언샷을 페이드를 잘 구사하다 보니까 그린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지. 그죠? 그렇죠. 최근에는 거의 뭐 18호 돌면은 한 개 벗어날까 말까? 한 그치. 정도. 본선에서 계속 안 됐던 이유는 코치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 너가 롱퍼팅이 너무 약하고 멘탈 관리가 좀 잘 안 됐어. 롱퍼팅을 잘 못하고 숏퍼팅도 가끔 미스가 많이 나와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훈련할 수 있는 방법과 긴장되는 상황에서 퍼팅하는 훈련을 제가 무려 한 3, 4년 전부터 내가 훈련을 시켰던 방법인데요. 티를 이렇게 그린에다가 꽂아요. 티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티가 맞출 정도면 홀의 중앙을 거의 들어가는 정도의 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티를 꽂고 걸음수를 한 걸음 재고요. 공을 두고 여기서부터 이제 걸음수를 20발까지 공을 이제 가는데요. 한꺼번에 공을 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보통 5개의 공을 두고요.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 걸음,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5걸음까지 갑니다. 자, 한 걸음부터 3걸음까지는 연속으로 맞춰야 되고요. 그죠? 맞았죠? 그리고 이렇게 사유가 가고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2번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맞았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16걸음에서 3퍼팅이 나온다.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그렇죠. 다시. 퍼팅을 할 때 이 티에다 놓고 이 연습을 하면서 20발까지 한 걸음부터 3걸음까지는 한 번에 다 넣어야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투퍼팅 안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발 보통 17발 넘어가면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죠. 그때 실패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기 다시 때문에.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프레셔 있는 상황에서 숏퍼팅도 훈련이 되고 프레셔 있는 상황에서 롱퍼팅을 가깝게 붙이는 그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친구가 만 시간을 투자하면 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만 시간은 그냥 골프만 스윙만 한다고 절대 프로가 되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어프로치를 좀 특이하게 제가 가르쳤습니다. 아이언샷도 잘 치지만 어프로치도 상당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프로치 배운 거 한번 말해줄래? 보통 이렇게 보통 11자로 두거나 약간 왼발을 뒤로 빼서 오픈 스탠스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오른발 약간 뒤로 빼서 반대로. 체중을 확실히 왼쪽에 두고 이런 식으로 스윙을 했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오른발이 약간 뒤꿈치가 들리게끔 이 상태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그 대부분 오픈 스탠스를 많이 쓰고 손목을 고정시키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어프로치를 많이 배우는데 경빈이한테 했던 건 거꾸로 발을 뒤로 빼고 체중을 왼쪽을 많이 싣고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게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프로치 할 때 대부분 중심이 뒤로 가면 체중 이동이 안 되고 거의 대부분 뒷땅이 많이 나고 손목을 많이 쓰면 또 탑볼도 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 그 타점이 일관되게 떨어지기 위해서 척추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척추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 발을 뒤로 빼고 무게중심을 왼쪽을 많이 실게 한 상태에서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면 체중이 뒤로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일관되게 공을 컨택시키는 방법을 배우니까 경빈이는 이제 뒷땅이나 탑볼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 150번 라운드를 하고서 프로가 되는 사람은 정말 흔하지 않을 거야.
너는 전략적으로 내가 정말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시간을 써서 널 프로로 만들고 싶었거든. 그래서 라운드를 적게 나가도 가능하게 하려면 숏게임이 가장 내가 봤을 때는 어려웠던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이었던 게 축을 고정하는 방법이 발을 뒤로 빼고 뒤꿈치를 들고 훈련시켰던 거야. 그게 훈련을 하고서 너 습관이 되니까 시합 때도 그렇게 했던 거지. 그쵸. 저는 시합 때도 이 방법을 항상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게 거의 너의 기술이 돼버리니까 그쵸. 아주 잘하는 어프로치가 아니더라도 실수가 없는 어프로치를 하는 거지. 사실 그게 잘하는 거고. 경빈이 너 이번 영상에서 코치님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 너 나한테만 배웠는데 더 좀 나를 PR 해줘야지.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정말 대놓고 내가 말한다. 아니 이건 어. 진짜인데 사실 저는 프로님 안 만났으면은 인생이 좀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프로님 만나서 정말 제 인생이 정말 눈물 나는데? 더 얘기해줘, 더. 말도 안 되게 좋아졌다 생각해요. 아, 그래. 그죠? 더 저는 얘기해줘, 정말 더 좋은 얘기해줘. 선생님을 만나서 사실 라운딩 가다 보면은 선수들도 많이 보고 하면은 옵이 나잖아요. 근데 전 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항상 감사하죠, 프로님한테는. 이제 시작이니까 너의 다음 목표는 혹시 어떻게 돼? 1부 투어가 한 번쯤은 뛰어보고 싶은 게 목표라서 오케이. 2부 투어부터 일단 차근차근 그렇지. 계속 도전하면서 연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빈 선수를 잘 기억해 주시고 이번 편에는 경빈이의 역사를 얘기했다면 실전, 프로 테스트에서나 아니면 바람 부는 코스에서 어떤 샷들이 필요한지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프로와 2%입니다. 이경빈 프로님이 작은 책으로 장타를 칠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250을 치면서도 프로 테스트를 통과할 때 오비를 절대 안 냈던 비법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마추어가 아니니까 프로처럼 프로처럼. 얘기해 주시고 프로처럼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240m인데 바람 부는 코스에서 적합한 샷을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샷인가요? 약간 들어오고 나긴 했는데 이좀 비슷하다고 봐야죠. 오, 257m. 요 샷이 왜 필요했어요? 이게 낮게 가는 샷인데. 슬라고라는 골프장이 아무래도 평소에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볼을 그냥 쳤을 때는 맞바람이나 불게 되면은 거리가 너무 안 나가니까 좀 낮게 치는 샷이 항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낮게 치는 샷이 필요해서 낮게 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는 티 좀 더 낮게 꽂고 평소 스윙보다 좀 작게 들고 더 천천히 들려고 했습니다. 백스윙을 오히려 바람 불 때? 백스윙을 바람 때문에 세게 휘두르려고 하면 되려 찍혀 맞아가지고 백스핀이 많게 되면은 맞바람 때문에 공이 더 안 갔다고 생각해서 좀 더 부드럽게 들고 이쯤에서 왼쪽에 힘을 팍 줘서 피니쉬를 하기보다 뭐란 말해야 되죠? 이거 설명 못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직 프로가 됐지만 설명이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데 설명이 하는 게 설명이 좀 힘드네.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출동하겠습니다. 이경빈 선수의 특이점이 있어요. 바로 보시면 드라이버를 내려칩니다. 드라이버를 대부분 올려치라고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낮은 탄도를 칠 때는 앵글 오브 어택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PJ 선수의 투어 평균도 보면 드라이버를 올려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내려치는 각도로 많이 쳐요. 근데 보면 이경빈 선수가 딱 그렇게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웃인에 이 다운브로로 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치면 거리가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경빈 프로님은 257m 나갔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백스핀에 있습니다. 백스핀. 대부분 이렇게 아웃인으로 치고 앵글 오브 어택을 다운브로로 치면 백스핀이 3000이 넘어가서 거리 손실이 많은데 이렇게 아웃인으로 치고 가파르게 치는데도 이 백스핀이 높지 않은 이유는 바로 지금 방금 말했듯이 티를 좀 낮추고 이 체중을 확실히 잘 실으니까 어떻게 치냐면 타점이 절대 힐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약간 토우 윗부분으로 때리니까 지금 스핀이 낮으면서 어택을 내려치면서 낮은 탄도로
치는 거죠. 이프로님은 올려치려고 하지 않고 누르잖아요. 약간 눌러치죠. 네, 약간 눌러치는데 스핀이 낮잖아요. 네. 백스윙은 회전이 돼야 내려올 때 이렇게 체중을 확실히 싣고 눌러도 이렇게 느낌은 내가 체중을 싣지만 팔이 가파르게 내려 찍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체중 이동을 통해서 클럽이 눌러치는 거지 내가 팔 힘으로 내려 찍는 게 아니다. 팔 힘으로 내려 찍으면 스핀이 올라간다. 그리고 타점이 토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힐에 맞게 되니까 첫 번째는 지금 이프로님이 얘기하셨던 좀 클럽을 천천히 빼면서 몸을 회전한다. 자, 그 다음에 뭐였죠? 체중을 왼쪽에 확실히 싣고 그 상태에서 티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친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약간 낮은 탄도로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스핀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초보자분들은 어떻게든 다 내려 찍어서 다 찍어 올리기 때문에 스핀이 많아지고 뽕샷이라고 하죠. 탄도가 높은 나오는데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드라이버를 칠 줄 안다. 근데 좀 더 방향성 위주로 치고 싶을 때는 누르는 드라이버 샷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바로 바람이 많이 부는 코스나 홀이 좁은 코스에서 많이 필요한데요.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가능하게. 첫 번째가 티를 낮추고, 두 번째가 백스윙을 천천히 하면서 회전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체중 이동.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케이. 굿 페이드. 자. 한 가지 보너스가 있습니다. 바로 보너스는 이경빈 프로님의 스윙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왼발이에요, 왼발.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이 발이 지금 잘 눌렀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뒤로 뛰어요. 점프하죠, 그죠? 요 동작이 이경빈 프로가 이 작은 체구에서도 비거리를 낼 수 있는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면을 최대로 쓰기 위해서 눌렀다가 지면을 차면서 뒤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잘못 따라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발을 딛고 찰 때 그냥 위로만 뛰면 안 돼요. 약간 차는 방향이 뒤꿈치 이 대각선 방향으로 빠져야 이 힙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눌렀다가 이 골반이 뒤로 회전돼야 되는데 그걸 속력을 내기 위해서 발을 차는 거예요. 그죠? 그쵸. 이 세 가지의 마지막 꿀팁은 눌렀다가 왼발을 잘 봐주세요. 왼발만 다시. 그때 이프로님의 그 느낌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르면 빼는 거. 저는 네. 거의 여기서 점프해서 네. 이렇게 넘어간다 생각할 정도로 왼발을 힘을 팍 주거든요. 저는 이거 덕분에 아무래도 전 진짜 거리가 나가는 많이 편인 것 늘었죠, 같아요. 그죠? 네. 몸무게가 작거나 진짜 내가 그 비거리가 고민이신 분들은 잘 딛고 디뎠으면 그거를 차는데 차는 이유는 바로 왼쪽 골반을 회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걸 그냥 위로만 뛰면은 내 몸이 들리기만 하고 회전 속도가 안 붙고요. 누른 다음에 이 골반을 왼쪽으로 회전시켜야 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꿀팁까지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세 가지는 우리가 똑바로 치면서 드라이버를 낮게 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구가 크지 않거나 내가 유연성이 부족하거나 아마추어가 비거리 고민이신 분들은 왼발 차기를 하는데 찰 때 잘 눌렀으면 대각선 뒤쪽 방향으로 골반을 회전시킨다. 그래서 왼다리를 좀 펴주면서 지면을 차주면서 회전시킨다. 이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